지금 2025년 AI 시장 정말 말 그대로 광란의 파티입니다. 상상도 못할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화려한 파티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판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모두가 하는 질문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AI 열풍이 과연 제2의 닷컴 버블일지 아니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훨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 우리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우선 지금 AI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규모부터 한번 체감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면 골드러쉬라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니구나 싶으실 거예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조 달러. 이게 뭐냐면요. 바로 2025년 10월 기준 엔비디아라는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미국하고 중국을 빼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1년 총생산, 즉 GDP보다도 이 회사 하나의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정말 상상해 가시나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딱 한 회사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 사용자 증가하는 거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이죠.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AI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로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 돈의 흐름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빅테크 네 곳이요. 올해에만 AI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3천억 달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수요를 그냥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풍,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엔비디아가 한국이랑 맺은 이 대규모 GPU 공급 계약,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 대항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AI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걸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돈이 몰리고 열기가 뜨거워지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 혹시 버블 아니야? 과연 이 파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곧 터져버릴 거품일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저희들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 중앙은행이나 IMF 같은 곳에서도 경고등을 켜고 있어요. 만약에 AI가 지금 이 엄청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주 급격한 조정, 그러니까 주가 대폭락 같은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의 뒷면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순환금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성장의 일부가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빅테크 회사가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럼 그 돈을 받은 스타트업은 뭘 할까요? 그 돈으로 다시 그 빅테크 회사에 칩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주는 겁니다. 결과는요. 두 회사 모두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주가는 덩달아 치솟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최종 소비자, 진짜 고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걱정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레이 달리오 같은 최고 투자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투자 수준이 닷컴 버블 때랑 매우 유사하다고요. 이거 좀 섬뜩한 경고죠. 이 버블 논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25년 초에 터진 딥시크 쇼크인데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고작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두가 AI 개발하려면 수천억, 수조 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이미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를 웃게 하고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어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산업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여행 계획자 주는 서비스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번역이나 디자인 같은 일을 중개하던 프리랜서 플랫폼들은 꽤 힘들어하고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툴인 캔바,
여기는 AI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더 성장했죠. 하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숙제할 때 참고하던 책을 하는 서비스는 이제 AI가 그냥 답을 다 알려주니까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심지어 어디까지 왔냐면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의 영역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가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이런 느낌으로 앱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쫙 짜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신입 개발자를 뽑을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터지고 말 거품이 아니라면 이 판을 움직이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진짜 전략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답은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좋은 AI 모델 하나를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생태계를 만드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이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죠. 챗GPT를 그냥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있는 것처럼 AI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야심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앱 SDK, 에이전트 킷 같은 구체적인 개발 도구들을 쫙 풀어놨어요. 이걸로 개발자들이 챗 GPT 안에서 직접 앱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팔고 심지어 돈도 벌 수 있게 그런 판을 아예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건 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최고의 AI 딱 하나를 찾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AI 골드러시는요, 절대 강자 하나를 가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딱 맞는 아주 전문화된 도구들을 여러 개 모아서 나만의 AI 공구함을 만드는 게임에 가까워요. 이걸 AI 포트폴리오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건 AI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검색할 땐 퍼플렉시티 쓰세요. 예술적인 이미지는 미드저니가 잘 만들어요. 영상은 런웨이한테 맡기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각 분야의 장인 같은 전문 AI들이 등장한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호황이냐 버블이냐 이 논쟁 자체가 어쩌면 본질을 흐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고요. 우리 손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 쥐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정말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 도구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